화이팅이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잘해보자. Progressive outliner. 아니 근데 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요. 진짜 간단하게. 그냥 GPT한테 아웃라인 만들어줘 이 이야기예요. 그럴 수 있죠. 뭐에 대한 아웃라인 만들어줘. 이 한마디를 앞으로 2시간 반 동안 주구장창 할 텐데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이게 왜 중요한지 엄청나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프롬프트 쓸 때 그럴 수 있잖아. 아웃라인 만들어줘. 아웃라인으로 만들어줘. 혹은 아웃라인을 만들어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 처음 들어오신 신윤희 교수님과 김규희 쌤 같은 경우는 뭔 소리야? 뭐 그런 거 이미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게 뭐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결국에는 뭐라고요? GPT한테 아웃라인 만들어줘. 뭐 그거예요.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해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쓰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 앉아가지고 주구장창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 온톨로지 모형 기반 생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죠? 온톨로지 모형이 뭐지? 온톨로지 모형이 뭡니까? 지식의 표상 중에서 굉장히 스키마틱한 온톨라지컬한 핵심되는 거를 잘 정리되어 있는 모형을 먼저 만들고 그것을 중심으로 생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알맹이를 내가 주고 똑같아요. 알맹이를 내가 주고 GPT한테 뭘 만들어 달라는 그 작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힘드냐면 알맹이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쉽게 이야기하니까 알맹이를 주고 GPT한테 랭귀스틱한 표현만 해라 이런 거 되는데 알맹이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 알맹이를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다고 알맹이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구조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지 기계도 편하고 사람도 편한 형태로 되는 거예요. 근데 알맹이 만드는 게 어렵다 그랬죠. 힘들다 그랬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 알맹이를 만들 때 잘 들어보세요. 알맹이가 있어야지 생성을 시키는데 잘 시키는데 그 알맹이를 만드는 그 작업을 GPT한테 도움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알맹이를 구조적으로 잘 만들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두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GPT를 가지고 내가 먼저 알맹이를 만들고 그 알맹이를 줘가지고 GPT한테 뭔가를 하게 하는 그게 문항 생성이 됐든 레슨 플랜이 됐든 그레이딩이 됐든 뭐가 됐든 뭘 잘 줘야지 할 거 아니에요. 블루프린트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알맹이를 만들 때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그 구조를 통해 가지고 알맹이를 만드는 거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뭐라 그랬어요? 그 알맹이를 온톨로지 모형 같은 거를 만드는 거 선 작업을 오메가라 그런다 그랬잖아. Ontology Model Emulated by Generative AI. 그러니까 그 알맹이를 LLM으로 먼저 만드는 거군요. 그 작업은 오메가라고 그러고 만들어진 알맹이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알맹이를 가지고 이제 GPT를 가지고 생성하게끔 할 때 쓰는 거는 크게 보면 Ontology Model Centered Generation이라고 그러는 거군요. 그렇게 하는 게 왜 그렇다고요? 효율적이니까, 퀄리티가 높으니까. 그냥 GPT에다가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말이나 때려놓고 그냥 뭘 해주겠니? 그런데 해주긴 해주는데 이게 잘 해주는 건지 못 해주는 건지 뭐 알 길이 없지. 그 파일 하나 던져놓은 거 말고는 내가 한 일이 없는데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퀄리티 컨트롤도 안 되고 잘 하자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잘 쓰자, 잘 만들자. 그래서 LOG랑 RAG랑 OMG랑 구분을 했고 그 중에서 이 오메가라는 게 OMG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온톨로지 모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수작업으로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온톨로지 모형을 하는데 온톨로지 모형을 만드는 오메가는
Feature Engineering과 굉장히 유사한 작업이에요. 이게 Knowledge Engineering이라고도 그러고 Feature Engineering이라고도 그러는데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는 사람이 수작업으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뽑았어. 점 찍고 첫 번째, 두 번째, 막 여섯 세 번째 막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아래 한글에다가 쫙 뽑아가 전문가가 하는 작업이었어요. 중요한 핵심을 뽑아가지고 스탠다드를 만든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교과 과정 만드는 게 피어처 엔지니어링하고 똑같죠. 전문가들이 앉아서 뭐야 핵심적인 부분을 정리해 놓잖아. 그걸 가지고 책도 쓰고 뭐도 하고 뭐 난리도 하고 브루스도 하고 뭐 그러잖아. 그래서 그거를 피어처 엔지니어링이라 그러는데 잘 봐요. 이거 옛날에 닌겐들이 하던 작업이었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굉장히 방대한 지식을 GPT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걔가 좀 암묵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전문가가 각을 잡고 GPT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내 지식과 합쳐서 뽑아내는 작업이죠. 그래서 이것을 knowledge, LLM의 knowledge mining이라고도 불러요. 지식 채굴이라고도 부른다고. 지식을 그냥 조그맣게 쓰는 게 아니고 금가루 같은 게 아니라 각 잡고 채굴하는 거예요. 지식이 되려면 굉장히 구조적으로 돼야지 되니까 그냥 내가 리포트 하나 만들어줘. 이것도 지식 채굴의 일종인데 knowledge mining의 일종인데 그게 아니고 조직적으로 하는 거예요. 야 광산도 만들어. 공장을 아예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이거 뽑아내는 공장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주셈 지금 뭐 야 어여 뭐 이런 거 하잖아. 예를 들어. 근데 야 단어의 리스트 뽑아내고 문장의 리스트 뽑아내고 근데 그걸 단편적으로 뽑는 게 아니라 체계를 딱 가지고 왕창 뽑아가지고 소리로 때려가지고 단어 시험, 문법 시험 막 이렇게 만들고자 덤벼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문가가 국어 전문가가 조율도 하고 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효율성이 수십 배가 나오는 거예요. GPT가 있는데 잘 보세요. 주위 사람들 잘 봐. 자기 수준에 맞춰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내 수준에 맞습니다. 근데 내 주위에 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잖아. 잘 패턴을 잘 보세요. 본인을 보지 말고 GPT를 잘 쓰는 사람은 몇 배를 가져가던가요. GPT 못 쓰는 사람은요. 0를 가져갑니다. GPT를 줘도. 잘 쓰는 사람은 몇 배를 가져가요? 보통 30배에서 100배를 가져가요. 제 퍼포먼스가 지금 30배 정도 뛰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잘 쓰던 사람은 그 안 쓰던 사람보다 원래 뛰어난 것도 있잖아. 근데 원래 뛰어난 사람이 30배라 그러잖아, 걔네들이. 지가 원래 하던 거에 30배라 그러잖아요. 멈춰져 있는 사람은 그대로 멈춰져 있는데 잘하는 사람은 원래 잘했다니까. 원래 멈췄던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 원래 잘해. 근데 거기서 30배래잖아. 남에 비해서 30배가 아니라 지가 하던 데서 30배 퍼포먼스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거 몇 배야 도대체? 어마어마합니다. 평균 잡지 마. 개별적으로 다 다른 거예요, 그게. 평균 잡아서 제가 그러죠. 30배 정도 나온다고. 잘하는 사람은 100배가 나와요, 이게. 내가 안 나오는, 그게 너니까 안 나오는 거야. 내가 항상 그러잖아. 잘하는 사람들은요, 또 안 알려줘요. 알려줄 수가 없어. 원래 자기가 잘하던 데서 뛰어나는 거니까 알려줄 수도 없어. 알려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들고 가면요. 이 이야기를 들고 가면 knowledge mining 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면 누가 이걸 민감하게 보냐면 여러분들 민감하게 안 봐요. 뭐 내가 받을 돈, 뭐 전문가 활용비 얼마 주실 건데 뭐 우린 이런 수준으로 보잖아. 그 뭐 많이는 아니고 그냥 좀 주시죠. 뭐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기업체에서 수천만 원을 써가면서 수조가 되는 사장들은 달라요. 그 여러분이 사장의 마인드로 보셔야 돼요. 계속 인플로이의 마인드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야. 학생의 눈으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야. 약간 교수님의 능력이나 사장님의 마인드로 좀 봐야 돼요, 이거를.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피어처 엔지니어링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한테 시키는 건데, 기계가 지식도 있잖아. 그래서 네 지식을 네가 피어처링해서 네가 만들어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지식을 네가 피어처링해서 네가 만들어서 정리해서 돈처럼 만들어서, 이 이야기가 오메가고 온톨로지 마들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리가 잘 돼 있는 걸 가지고 생성을 하면 퀄리티가 높고, 사람이 한 작업을, 그때 사람이 했던 작업이 한 미니멈 30배 정도가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럼 30명이 했던 작업을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29명이 돼서 이제는 안 부르십니까 하고 손가락 질질 빠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아니면 그 30명 중에 한 명이 돼서 다른 분들한테 요즘 어떻게 사니? 열심히 살아라. 뭐 이러면서 요즘 나는 좀 바빠 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기계가 여러분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그 30명 중에 들어갔던 한 사람이 여러분을 밀어내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 트렌드를 바꿀 거냐고. 안 바꿉니다. 여러분의 동료가 여러분을 밀어내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그걸 오메가라고 그런다고요. 지식을 채굴을 하는데 LLM을 쓸 거야. 쓰기 전에 뭔가가 있어야 돼. 핵심이 있어야 돼. 그 핵심을 만드는 게 힘들어. 그 핵심을 기계한테 뽑는데 기계한테 뽑는 그 자체도 기계한테 시키는 거야. 그래서 네가 뽑아서 네가 정리해서 네가 생성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중간에 전문가가 뭐예요? 아주 극소수의 전문가가 그 과정을 고도로 이렇게 모니터링해서 진짜 황금처럼 나오게끔 하는 거죠. 그 이제 핵심적인 전문가는 필요한 거예요, 우리 쪽에서. 아시겠죠? 그런 사람이 되자고, 우리가. 그래서 subject matter expert들이 필요한 거고. 기계가 알고 있어요? 못 알고 있어요? 성준쌤. 딥러닝 이 프라이미터 안에 지식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개념적으로는. 그치. 근데 그 지식이 구조화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딥러닝 파라미터 속에서 있으니까 그걸 뽑아내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잘 뽑아내면 사람이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다시 지식을 다시 정리하고 생성할 때 굉장히 알맹이가 있게 되는 지식 생성이 되니까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요것 중에 하나가 hierarchical tree structure라고 뽑아내면 굉장히 좋죠. 요거 밑에 요거, 요거 밑에 요거. 그래서 그걸 이제 굉장히 그 practical한 용어로 outline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outline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 뽑아내는 작업이에요. hierarchy는 굉장히 nested cluster structure 돼 있고,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교수님? 그것도 연관이 되어 있긴 되어 있어요. HLM 수업도 나도 하니까. 그게 아니라 인간이 지식을 구조화시키는 온톨로지 모형의 스트럭처 중에 하이어키가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보통 자동차는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사이버 트럭은 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온톨로지 모형을 할 때 이런 subsumption hierarchical relationship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면 이제 뭐 이런 네트워크 같은 개념도 되는데, 이제 네트워크 중에서 루트가 있고 리프가 있고 뭐 브랜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많이 체계화가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잘 생각해봐. 인간이 테이블이거나 트리거나 뭐 덱이거나 이거 말고는 지식을 구조화시킬 수 없다니까. 아무거나 나한테 줘봐. 그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지식이라는 게, 정리가 되는 게. 프레임워크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식이 되려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만들 때 그러면 교수님 그 트리 만들면 좋으네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구조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구조화시켜서 뽑아내요? 할 때 progressively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 토픽에 대해서 뭐가 중요하지? 어떤 요소가 있지? 그럼 요소 1, 2, 3, 4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대분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챕터 1, 2, 3, 4, 5. 그럼 챕터 1은 또 뭐에 나눠지지? 대분류는 중분류로 어떻게 나눠지지? 그럼 중분류가 또 쭉 나오겠죠. 그럼 그 중분류에서 소분류는 어떻게 나눠지지? 그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집 말고는 뭘 할 게 있어? 우리가 뭐
복잡한 거 정리할 때 그렇지 않던가? 내가 뭐라 그랬어요? 디바이드 앤 컨커라 그랬잖아. 쪼개기 작업이라 그랬잖아요. 쪼갤 때 이렇게 다 모든 게 이렇게 쪼개져 있잖아. 철학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공통적인 거, 핵심적인 거를 바라보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수님 인사이트가 뭐 어떻게 해야지 인사이트가 뛰어납니까? 인사이트가 뛰어납니까? 생각하지 말고 알맹이 생각하라고. 알맹이. 뭐가 반복되고 뭐가 반복되고 뭐가 거기에 variation인지 그 차이만 보면요. 그 공통된 게 보여요. 공통된 걸 잘 봐서 거기에 맞춰서 해결을 하잖아요. 자꾸 잔가지를 보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교수님은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시간 지나면 알겠죠? 그래서 뭐가 반복되지? 성준아 따라해봐. 뭐가 여기서 반복되는 것이고 반복되지 않는 것이지를 계속 머릿속으로 하다 보면 패턴이 보여. 그래서 그 패턴을 가지고 해결을 해서 소위 말하는 인스턴스는 응용을 하기 시작을 하면 저 사람 응용 굉장히 잘하는데 굉장히 근본적인 걸 해결하는데 그게 나오기 시작해요. 창의성 별거 없다니까.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조용히 관찰해야 돼. 조용히 관찰해야 돼. 알겠지? 굉장히 민감하게 observing을 해야 돼요. 뭐가 다른 거지? 뭐가 똑같은 거지? 얘 왜 이랬을까? 이게 왜 숙제가 이렇게 나왔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왜 이 말이 나왔지? 얘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걸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쉽죠? 쉬워요. 근데 중요하다고. 보통 보니까 3단계만 가면 끝나는 것 같아. 너무 4단계까지 가면 너무 복잡해지고 이거 이제 층을 몇 층으로 나눠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다. 3단계 정도면 되는 것 같고 2단계 정도, 한 단계 하면 너무 약하고 2단계 하면 너무 딱 적당하고 좀 복잡하면 3단계 가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여러 번 만들어 봐야 돼요. 이 구조도 한 번 만들지 말고 똑같은 주제를 주고 여러 번 구조를 만들게 하고 거기 뽑히는 걸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Subsumption Hierarchical EJ tree라고 그래요. 요거를 온톨로지 모형의 특정 종류인데 우리는 아웃라인이라고 합시다. 아주 프랙티컬한 용어는 아웃라인 잡는다라는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meteorological도 이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meteorological라는 거는 이제 part of, 이거는 이 중에 한 부분이야. 이거는 이것 중에 하나야. 이렇게 보는 거고 topological한 거는 덱인데 오늘 시간이 되면 덱까지 한번 달려보자고. 근데 모든 것들이 또 하나 웃긴 거는 뭐냐면 테이블로 되어 있다. 잘 생각해봐. 이 모든 것들도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요 결국에는 테이블 형태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tabular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 표 있죠, 표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 과정이 머릿속에서 계속 진행이 돼야 돼요. 구조와 지식을 뽑는 거 어떻게 뽑냐? 나무처럼 뽑는 거, EJ part of tree처럼 뽑는 거, EJ tree처럼 뽑는 거, 혹은 deck처럼 뽑는 거, 토폴로지컬한 모형은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해서 기계가 뽑았기 때문에 그 기계가 그 구조를 잘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잘 해요. 왜 내가 쓴 거는 이해를 못하다가 네가 구조가 안 잡혀져 있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서머리를 굉장히 잘하기도 하고 서머리 된 걸 이해를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웃라인을 내가 기계한테 줄 때 혹은 사람이 이해한 것을 기계한테 이해시킬 때 이 서머리를 하는 거 있죠. summarizing. 아웃라인이 summarizing 하는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주고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은 교수님 어떻게 아웃라인을 만들어야지 기계가 이해를 잘할까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막다운으로 만드는 거예요. 막다운은 특별한 랭귀지인데 우리가 마크업 링귀스틱 할 때 배웠거나 혹은 앞으로 하면서 배울 거니까 지금 넘어갑시다. 막다운이 뭔지에 대해서 예제를 간단하게 보자고. 어떻게 되냐면요. 구조를 이렇게 잘 잡으면 좋겠죠. 그죠? 구조가 잘 잡히면
좋은데 이 구조를 잡는 거를 항상 하는 네가 잡지 말라고. 사람이 잡으면 이거는 구조 잡는 거 일, 들여쓰기 이런 거 오류가 너무 많이 나요. 패턴도 너무 인컨시스턴트하고. 그래서 구조를 잡는 거를 기계한테 시키라고요. 그래서 기계가 잡은 구조를 기계가 참 이해를 잘합니다. 교수님, 제가 프롬프트를 쓰면 참 이상하게 나와요. 네가 써서 그래. 항상 하는 얘기. 그 이제 뭐 프롬프트를 생성하는 프롬프트를 메타 프롬프트라는 용어로 써요.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프롬프트를 메타 프롬프트라는 용어로 씁니다. 예. 그래서 약간 그런 거를 본인이 갖고 있어야 돼요.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프롬프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예, 그런 것도 있는데 프롬프트도 제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썼죠. 여러분들은 막 거기 논문 쓰려고 그러잖아요. 뭐 주저리 뭘 말을 많이 씁니다. 거기다가 뭐 부탁도 했다가 뭐 트레팅도 했다가 꼭 해줘야 돼. 화이팅도 했다가 무슨 뭐 부탁해 뭐 난리가 부르스가 납니다. 구조 잡으시라고. 아시겠죠? 근데 얘는 감성을 잘 못 읽어요. 우리가 뭐 거기다가 화낸다고 얘가 잘해줄 것도 아니고 뭘 잡으라고요? 구조 잡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아웃라인을 줄 때 structured 되어 있는 아웃라인을 주는 그 개념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막다운을 하면 굉장히 스트럭처가 잘 잡혀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야, 아웃라인을 주는데 막다운 포맷으로 줘. 이러면 안 돼요. 막다운 포맷으로 줘 하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막다운으로 만든 아웃라인이에요. 아시겠어요? 나쁘지 않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아래 아무것도 아니고 야 이게 뭐야? 뭐 징징거립니까? 안 징징거립니까? 에? 이쁘지도 않고 에? 사람들이 이런 거 주면 없어 보인다는 둥, 뭐 이게 하다가 말았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까 컨트롤 C 컨트롤 B 했지? 그냥 하면 뭐 나와? 이거 나오지? 응? 그래 안 그래요? 그냥 하면 이거 나오지? 보여요? 뭔 일이 일어났는지? 찍어보면 헤딩 다 들어가 있죠. 헤딩 1, 헤딩 2, 그 밑에 들어가 있는 거.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그러잖아. 네 눈에 깨져 보이는 거라고. 네 눈에 깨져 보이는 거야. 자꾸 자기 눈에 자기 수준에서 바라보면 안 돼요. 기계는 뭐예요? 다 알고 있고 뭐가 헤딩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 수업할 때도 또 이거 나왔었다. 재밌어. 아무튼 재밌어. 우리 수업할 때 이거 나왔죠. 교수님 테이블이 깨져서 나와요. 이거 막다운 테이블로 달라면 이거 테이블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또 교수님 테이블이 깨졌어요. 뭐라고? 뭐라고? 이거는 네 눈에 깨져 보이는 거야. 네 눈에 깨져 보이는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기계한테는 상관이 없다고. 그냥 이게 막다운 포맷이 뭔지 모르니까 막 쓰니까 그런 건데 그냥 할 때 오른쪽으로 막다운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테이블 나오잖아요. 내가 그래 아래 한 거를 숏 때려야 된다는 얘기가 그거는 이미 숏 때려서 없어질 왜? 그래서 이게 네이티브로 안 되게 돼 있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컴퓨터 활용 뭐 이러면서 아래 한 거에 테이블 만들고 앉아 있는데 죽을란 별짓을 못하네. 21세기에. 정신 차리십시오. 아시겠죠?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나 이야기 안 할게. 지금 녹화도 돼 있고 또 왜 대한민국 정책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래 한 걸로 해. 다 진짜 내가 진짜 할 말이 없다 진짜. 아시겠죠? 그래서 포맷 잡을 때 우리 눈에는 깨져 보이지만 기계 눈에는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 눈에도 그 눈에 보이는 게 그렇게 중요하면, 그렇게 시각적인 게 중요하면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막다운으로 카피 앤 페이스트 쓰시라고. 거기에 목숨 걸지 말고. 아시겠어요? 마지막에 하면 된다고. 마지막에. 그 닌겐 들어가는 작업 있죠. 테이블 만들고 뭐 그 정말 위험한 작업입니다. 그 사람 손을 써서 왜 해 그거를. 미쳤지. 사람은 그 작업하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건 기계가 하는 거고, 우리는 창의적인 거, 생각하지 못하는 거, 기계가 안 되는 쪽으로 에너지를 자꾸 써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포맷 잡고 앉아가지고 아래 한 걸 안 친다고 앉아가지고 시간 쓰고 앉아 있으니 그 개나 소나 하는 일이지. 그게 사람이 할 일이냐고. 아시겠어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쓸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시간을 대부분 써야 돼요. 안 그러면 도태됩니다. 그런 인간들 도태돼요. 컴퓨터 활용 수준에 있는 인간들 있잖아요. 다 도태돼요. 아래 워드 쓰기 이런 거 있잖아요. 앉아가지고 다 도태돼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막다운을 하면 구조가 확실하게 잡히니까 그렇게 해서 뽑아서 저장하고 관리하고 그거를 프롬프트 속에 집어넣고 하는 그 과정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웃라인을 만들 때, 교수님 그 아웃라인 만들어서 뭐예요? 첫 번째, 논문 쓸 때, 글 쓸 때 아웃라인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혹은 내가 도메인 어널리시스 할 때, 내가 이 도메인이 뭘로 이루어져 있지? 이 지식 영역이 뭘로 이루어져 있지? 블루프린트 만들 때 도메인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어세스먼트 들어가야 돼요. 어세스먼트 할 때, 잡 태스크 할 때, 잡 태스크 어떻게 나눠지는지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 있잖아. 이게 뭘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도메인 어널리시스를 하고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디자인을 해야 하고 하는 요 과정 있죠. 블루프린트를 만들 때 결국은 아웃라인 만들기 게임이에요. 내 실러버스도 아웃라인이 잘 잡혀져 있는 실러버스가 있고 러닝 플랜, 레슨 플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레슨 플랜의 구조를 어떻게 잡을 건데, 어떻게 구조를 잡아야 될 건데, 뭘 최상단에 놓고 그 다음에 놓을 건데, 내가 이 도메인 어널리시스 해야 돼요. 내가 알지브라 시험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알지브라 시험이라는 게 교과 과정을 어떤 식으로 구조화시켜서 문서화할 건데에 대한 게임이고, 그건 아웃라인으로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처음이 뭘로 시작해야 돼요? 아웃라인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쪼개가지고 구조화시키는 작업인 거예요. 기계와 같이, 기계 지식도 내 지식하고 합쳐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아웃라이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Construct Oriented Domain Analysis가 있고 Task Oriented Domain Analysis 두 개로 나눠집니다. 도메인 어널리시스는. 그 중에 Construct은 이제 약간 지식 쪽이고, 그 다음에 Task Oriented Domain Analysis 요즘 많이 떠요. 그거를 Job Task Analysis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AI를 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AI based job에서 JO까지 들어가야 되는구나 여기. JO. 그래서 오가 여기서 나왔잖아. GO 들어가고 뭐요? TA 해서 좋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영쌤이라고 옛날에 있었어. 내가 이걸 처음에 이 얘기하니까 교수님이 좋다를 이야기하는데 그 일은 그렇게 쓰실 거예요 진짜로. 그래 쓸 거다. 왜? 굉장히 시니컬하게 하다 비웃으면서 이야기하다가 참나 이러면서 쓰려고 그냥 이렇게 불러요. 왜냐면 잡 태스크 어널리시스를 할 때, 왜냐면 어세스먼트를 하든 뭐 컨설팅을 하든 뭔가 해야 되는데 AI를 가지고 하는 거를 그냥 아조타라고 부르자. 왜냐면 이렇게 하면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뭐 이렇다 하니까 AI를 가지고 하는 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그젬플을 두 개를 해볼 겁니다. 첫 번째 이그젬플이 프로그레시브 아웃라인을 한번 해봅시다. 임포트 하시고 키 넣으시고 하면 처음에
컨텍스트 좀 줘. 예를 들어서 뭐에 대한 그러면 여기 이제 좀 넣는 거예요. 좀 아주 특수 교육 뭐 어쩌고 뭐 좀 내가 갖고 있는 문서 같은 거 있죠. 내가 있는 백그라운드 같은 거 일단 특수 교육이라고 합시다. 뭐 그냥 간단하게 줘요. 아마 특수 교육이라고 주면 내가 이제 잘 주면 더 잘하겠죠, 그죠? 내가 원하는 특수 교육 쪽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GPT한테 하면 GPT가 알고 있는 대충 알고 있는 두루뭉실한 특수 교육 나오는 거고 뭐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대분류를 뽑아요. 이게 아웃라인을 뽑는 거죠. 막다운으로 하려면 더 잘 나오고. 그러면 얘가 뭔 짓을 하냐면 소단원부터 가서 서론에 들어가서 서론을 다시 아웃라인으로 만들고 두 번째 특수교육의 법적 근거 가서 특수교육 법적 근거 들어가서 다시 아웃라인을 또 만들고 해서 progressively 만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쭉 만들어서 전체가 progressively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서론부터. 신윤희 교수님 좋아요 안 하셔도 됩니다. 좋아요 100만 개도 더 나옵니다. 수업 시간에. 뭐 그렇게 여기서 좋아요 하면서 감동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면 뭐예요? 이제 이렇게 뽑는 과정을 이제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근데 몇 개인지 찾아서 루프 돌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5줄, 6줄. 뭐 사실은 3줄에서 끝나는 거예요. 4줄에서 끝나는 거예요. 정보 받고 하는 거. 이게, 자, 보세요. 논문 쓸 때도 쓰지. 잡 태스크는, 레슨 플랜 만들 때도 쓰지. 뭔가 절대 잘 봐요. 내가 AI에서 AI로 넘겨야 돼. 특히 AI한테 들어갈 때는 뭘로 가야 된다고? 복잡한 걸 가야 되잖아. 논문 쓰지 말라고 아웃라인을 주라고. 아웃라인을 주면 구조도 잘 잡히고 굉장히 복잡한 정보를 함축시켜서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함축시켜서 전달할 수 있어요. 구조도 잡히고 summary와 structure. 이게 엄청난 힘을 가집니다. AI를 다룰 때. 첫 번째 말하고 주저리 쓰니까 구조가 안 잡혀서 AI가 이해를 못하는 것. 두 번째 복잡해지면 양이 많아지잖아. 양이 많아질 때 summarizing을 해야 되는데 아웃라인이 summary 중에 best of best라니까. 이게 얼마짜리 교육인지 여러분들이 시간을 엄청 써보시면서 돈을 엄청 써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아웃라인으로 넘기면 성준쌤 토큰이 어떻게 돼? 수백만 자를 주는 거랑 거기 핵심적인 2,000자를 주는 거랑 토큰이 어떻게 돼? 늘어나? 아웃라인을 주는 게? 줄어들어. 몇 배 좀 줄어들까? 계산해 보면 되겠지. 평균적으로 한 1,000배 정도 주는 것 같아. 아웃라인을 잘 주면. 이게 100배는 넘어. 왜 아까 했던 그 특수교육 나온 거 있지. 특수교육 그거 가지고 특수교육 그 챕터 들어가. 이 아웃라인 나왔잖아 지금. 아까 특수교육에 대해서 뭐 나왔지. 그거 가지고 책 쓰라 그러면 책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아웃라인 주면서 그 섹션만 다시 쓰라 그러면 써요. 책이 들어간 거잖아. 잘 봐봐. 책 한 권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거기에. 토큰 몇천 개. 책 한 권은 글로 따지면 몇만 자잖아. 몇십만 자잖아. 몇백만 자잖아. 이게 100배, 1000배가 넘어. 힘이. 내가 아웃라인이 잘 잡혀져 있는 거 있으면 책은 언제든지 쓰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책을 왜 줘? 책에 굉장히 구조화되어 있는 아웃라인만 주면 되지. 뭔 말인지 알겠어? 책을 왜 때려 넣냐고 거기다가 프롬프트에다가. 효율성인 거예요. 효율성인 거예요. 돈이라고. 여러분들이 돈을 안 내면서 토큰을 안 써봤기 때문에 그래요. 서비스를 한 번도 안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돈 들어가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안 느껴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트 가면 막 1불이냐 뭐 0.5센트 세일이면 날라가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종치면 달려 여보 달려 저기 가서 사야 돼 이러면서 막 가서 막 줄 서 있고 난리가 부르스 납니다. 남편들은 그래 안 그래요? 뭐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요. 마누라 그거 줄 서 있으면 줄 서는 거지. 그거 앉아가지고 이불 아끼려고 뛰어가야 되고 막 그럽니다. 가다 넘어지고 막 그런다고 칭찬받으려고 뛰고 막 그럽니다. 그 왜 그래요? 내 돈 나가니까 그런 거야. 여러분들 돈 나가면서 하면 막 때려 넣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게 다 돈이거든. 수십만 명이 들어와야 되는 서비스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서비스가. 그게 다 한자 한자가 돈이에요. 자, 이거 봅시다. 코드도 했는데 뭐 있네. related copy도 있고 뭐 저쪽 봅시다. 아조타는 job task analysis라는 거예요. 뭐 해봅시다. 야, mental health expert에 대해서 job task analysis 좀 해줘. 그러면 뭐예요 처음에? 그래서 해야 되는 클라이언트 어세스먼트도 해야 되고 인디비주얼 테라피 세션도 해야 되고요.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2개를 뽑았어요. 12개 뽑으면 뭐라고 하는데 그럼 첫 번째 들어가서 클라이언트 어세스먼트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줘. 뭐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긴 해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2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주겠죠.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해가지고 통합의 문서로 만드는 그 과정입니다. 그룹 테라피 세션 하고 있네. 이제 주제 주면 책 쓰는 거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없을까, 성준아? 어? 그럼 끝났어. 이게 이런 서비스가 하루에도 100만 개도 더 생겨. 이게 얼마나 간단해. 몇 줄이야 이게. 인간이 했던 문서 정리하는 게 결국엔 이런 거잖아. 아 그래서 아웃라인 정하고 아웃라인부터 세세하게 정해가지고 한 땀 한 땀 적어서 책 쓰는 거지. 와리가리 하면서 그래 쏘고 나서 뭐 그 맞추고 아웃라인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는 거잖아. 요게 하고 간단한 버전을 만드실 수 있고 뒤에다가 끝나고 나면 요거 나오거든요. 아직도 8번이네. 12번까지 가는데 교수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기다려 좀. 일 좀 하게 GPT가 앉아가지고 막 시간 걸린다고 난리가 닥치면 탁 안 나옵니까? 널 진짜 닥치고 싶다 정말. 뭘 닥치면 탁 안 나오냐고 그래. 그것도 프로그레시블리 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꾸 그 디스커리지를 하냐고. 환장 안 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너 인간 되는데 시간 걸린다 이러면서 지금 11번째 12번째 하면 끝나겠죠 그죠. 그래서 12번째에서 커뮤니티 아웃리치에서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주문한 거는 뭐냐 하면 할 때 포맷을 이렇게 좀 잘 맞춰 달라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 이제 대충 어느 정도 맞춰져 있잖아요 얘가. 그래 안 그래요? 좀 맞춰져 있죠 막다운으로. 그래서 왔다 칩시다. 카피 했죠? 이거 클릭하면 카피 되죠? 가보자고. 우클릭하고 뭐? 잠깐만. 이거 안 되는지 모르겠다. 여기는 뭐 문제가 있나 보다. 아무튼 지금 뭐 에러가 좀 났는데
막다운으로 페이스트 하라 그래서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여기 되어 있는 거 전부 다 포맷은 그 헤딩 같은 거 맞추면 돼요. 뭐 막다운을 해달라는 거 한 번 더 해서 한 번 더 돌려도 되고 그렇게 해서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여기에 Job Task Analysis 여러분이 준 거는 심플 버전이거든요. 제가 Progressive Outliner나 이거 끝나고 나면 제가 만들고 있는 버전이 있어요. 그거를 조금 더 정교화시키고 그래서 조금 더 구조화되고 조금 더 정교화된 버전이 있는데 제가 지금 드렸던 요 버전을 쓸만해요? 쓸만하지 않아요? 지금도 쓸만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 개인적인 용도로 좀 만들려고 좀 더 구체화시키고 있고 뭐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거 보고 최 교수는 뭐 어느 만큼 잘 맞는지 한번 보자 싶으면 보시고 그거는 누가 쓰냐면 카파 수업을 여러분 수준으로 듣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앱이 있으면 쓰는 사람들 있잖아. 그 아웃라이너 있으면 나 쓸래. 그래서 그런 사람들 용도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내가 만들어준 도구에 멈추면 뭐라고요? 툴 유저가 되는 거예요. 툴 유저가 되면 이게 잘 됐네 안 됐네 툴툴거립니다. 앉아가지고. 그러면 세상 편하긴 편해요. 뭐 교수님 이것 좀 해주시죠. 에러 났어요. 뭐 이따위 소리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근데 툴 메이커가 되면 리스폰서블 해준 거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 거 만들고 내가 더 만들고 해서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됩니다. 모든 툴을 만들 수는 없어요. 맞아요. 나도 자동차 안 만들어. 내 시계 만들거든요. 요즘 시계 어셈블링 하는 거 하는데 시계에 있는 무브먼트는 내가 안 만들어요. 무브먼트 내가 사지. 그건 사갖고 와서 조립하긴 해요. 어느 수준의 쇼부를 봐야 돼. 내가 뭐 다 만들 수 있나. 내가 신도 아니고. 근데 내 분야의 내 거는 내가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더 깊게 가는 수업이니까 툴 메이커가 되는 수업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툴툴거리지 말고. 자, 아웃라이너 수업을 하면서 프로그레시브 아웃라이너라고 그랬어요. 그냥 아웃라인을 하는 게 아니라 쪼갠 다음에 뭐요? 하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멈추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성준쌤. 점진적으로 다음 단계 들어가서 거기 또 아웃라인을 만들어서 쪼갠 다음에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운동은 안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운동에 하도 관심 있어가지고 맨날 막 유튜브 보면 남자 젖가슴만 보고 앉아있는데 이게 프로그레시브 오버로드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운동 열심히 한 사람이 멋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몸을 가지려면 굉장히 성실해야 되더라고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규칙적이어야지 그 몸을 유지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존경스러워요 사실은. 남자들끼리도 보면 몸 관리 잘 된 사람들 보면 그리고 성장하려면 점진적인 과부하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 얘기하면 everyday 헉헉거려야 돼요. 익숙해져 있는데 그대로 쳇바퀴 도는 것은요. 유지가 아닙니다. 하락이에요. 세상 모든 것이 변하는데 여러분 유지가 될 것 같아? 유지된다는 얘기는 내가 굉장히 노력해서 끌어올리니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뇌는 35살 이후로는 쪼그라들기 시작하고요. 16살 이후로는 똑똑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스마트해진 거 없어요. 35살이 되는 순간부터 치매 초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걸 성장시키고 유지시키려면요. everyday 뭐라고요? 어제보다 더 나은 자극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아웃라이너랑 아웃사이드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려고 그래요. 점진적인 과부하를 하려면 성준쌤 누구랑 비교해야 돼? 그게 아니라고. 내가 점진적인 과부하는 누구와의 비교야? 자신과의 비교야. 그래서 난 요즘에 남을 신경을 잘 안 써. 나만 보는 거야. 내가 어제 나보다만 나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어제만큼만 살려고 하는 순간 떨어져. 그래서 유지하려고 그러지 마.
유지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 달콤한 유혹인 거야. 계속 올라가야 돼. 계속 올라가야 돼. 계속 헉헉거려야 돼. 이만큼만 하면 되겠지.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그러면서 사실은 아웃사이더가 돼야 돼요. 남들하고 말 섞을 일 없어. 수업이니까 내가 이렇게 말 섞고 앉아있지. 진생 지가 사는 거지. 어쩌라고 나보고. 나는 뭐만 본다고? 어떻게 봐야 된다고?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오늘은 과부하를 거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강의를 계속 되풀이하면 안 돼. 할 때마다 헉헉거려야 돼. 뭘 조금 더 하지? 어떻게 더 하지? 그거 여러분한테 좋기도 하기뿐만이 아니라 나한테 좋으려고 하는 거야. 저번 학기 수업 들은 거랑 다르지. 내가 헉헉거렸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진맨쌤 작년에 들었던 거랑은 다르죠. 제가 헉헉거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Every week을 헉헉거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김소연 교수님은 그래요. 3년 동안 계속 달라졌어. 내가 여기 훅업돼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 내가 누구랑 비교해 여기서. 나랑 비교할 자가 누구야. 내가 누구한테 레퍼런스를 삼아야 되는데. 나지. 어제 나은 거야. 그거보다는 강해지려고 하면 같은 거 반복해서는 안 돼. 더 나아져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인 아싸가 됩니다. 아웃사이더가. 내가 원하는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야. 인사 낼 필요 없어. 인사 낼 필요 없어. 본인 길 본인이 가는 거야. 내 길 내가 찾고. 그래서 나만 성장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성장한 거에 좀 나눠 가져야 안 가냐요. 지금 나눠 가지는 거예요. 강의가 좀 더 괜찮아졌구나. 이런 게 좀 더 풍부해졌구나. CN블루와 이영지의 외톨이야 들으면서, 아웃사이더 들으면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넌 나를 다른 사람과 만남이 잦더라. 이제는 먼저 전화도 걸지 않더라. 나랑 있을 때는 하루가 1초라도 너 내 앞에서 요즘 하늘만 보던 I know you're mining. 너와 나의 거리 멀어진, 그리고 벌어진 나보다 못한 우리 사이. 외톨이가 외톨이가 날 기다려줘. 외톨이가 날 기다려줘. 사랑을 스포하고 사랑은 넘어지는 외톨이에. 여기까지 하시죠. 감사합니다.